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씨앗 있고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씨앗 있고 현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 폼이 이곳에 있죠. 이 폼을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폼의 기본 보기 그 속성을 그림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요 폼을 이제 실행시켜 놓고 보니까 이 폼 하나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하나의 폼에 하나의 데이터만 표시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다른 데이터들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폼에서 해주는 거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눈금자하고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이 폼 선택기요. 이곳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따당하고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나타나고 그때 선택 유형은 폼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기본 보기 이 속성을 지정할 건데 이 기본 보기는 우리 형식이라는 이 탭에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 위쪽에 보면 기본 보기다 라고 해서 단일 폼으로 되어 있죠. 단일 폼이 하나의 폼에 하나의 데이터만 나타나는 게 우리 단일 폼이에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여러 개 데이터가 하나의 폼에 쭉 표시가 됐죠. 그게 이제 우리 연속 폼이요.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요것만 이렇게 이제 연속 폼 그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하나의 폼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폼의 본문에 그랬어요. 폼 본문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의 그 크기를 높이가 가장 짧은 그 컨트롤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얘를 봤을 때 이 컨트롤은 높이가 되게 높죠. 얘는 이제 작고요. 얘는 또 높아요. 얘는 또 작고 얘는 또 높아요. 얘는 또 작고 얘는 또 높습니다. 이 높이를 가장 짧은 그 컨트롤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이 본문을 봤을 때 높이가 다 달라요.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싹 다 이제 선택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이 본문 앞에 보면 눈금자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상에 있던 그 컨트롤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이렇게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해 놓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우리는 크기를 높이가 가장 짧은 컨트롤에 맞춰지게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크기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가장 짧은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요 앞에 아이콘을 보게 되면 높이를 이제 지정해 줄 거다. 가장 짧은 길이에 맞춰주겠다. 그거예요. 해서 요 메뉴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 본문 컨트롤에 들어있던 그 높이가 가장 짧은 그 컨트롤에 맞춰서 이렇게 싹 다 이제 같은 높이로 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폼 바닥글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폼 바닥글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보게 되면 txt 총 있고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면 언바운드 된 게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여기 또 txt 요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우리 텍스트 상자요. 해서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txt 총 있고 수량하고 요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에는 우리 이제 입구 수량이라는 그 값에 합계가 이제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입구 수량의 합계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라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을 해주면 맨 위에 이제 컨트롤 원본을 이제 설정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입구 수량의 합계가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입구 수량이라는 거는 필드죠, 필드. 그러면 sum이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식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쓸 거니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sum이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입구 수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얘는 이제 필드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준 거고 sum 함수 가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총 입구 수량에 975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폼 그림도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폼 그림 봤더니 총 입구 수량이 975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3번 문제도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폼 문제 풀 거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났으니까 요 폼은 그냥 닫아버리자고요. X버튼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폼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씨앗 입고 현황이라는 그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순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 조건에 만족할 때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우리 이제 굵게 해주고요.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파랑 요걸로 이제 지정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경우에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그때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이제 설정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부 서식과 이 조건부 서식은 서로 다른 조건부 서식입니다. 해서 서식을 이제 따로따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조건부 서식을 이제 만들 때는 문제 제시한 대로 순서대로 설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1번 이 조건부 서식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씨앗 입고 현황이라는 그 폼이요. 그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본문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본문 컨트롤들을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앞에 이제 우리 눈금자가 있죠? 이 눈금자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면 그 클릭된 그 선상에 있던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는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 조건부 서식이 따로 있죠. 해서 조건부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때 첫 번째 조건부 서식에 우리 조건부터 좀 읽어보자고요. 우리 씨앗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에 우리 꽃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찾으래요. 그리고 입구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 50 이상인 걸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씨앗명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입구 수량에도 조건이 붙어 있죠. 그렇게 이제 조건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되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꽃이 이제 포함되고 입구 수량이 50 이상인 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변경을 시켜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 연산자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씨앗명이라는 그 필드의 그 값에 꽃이 포함된 걸 찾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like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이제 직접 써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얘를 이제 찍어주고 우리의 필드의 값을 바로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조건을 직접 써서 우리가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비교를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식이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 놓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부 서식 그 조건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씨앗명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을 비교할 거니까 지금 여기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씨앗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씨앗명이 꽃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꽃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꽃이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꽃이라는 이 글자가 포함된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이라는 이 글자가 앞에 있던 중간에 있던 맨 끝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어딘가에 이 꽃이라는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능 문자 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씨앗명이 얘랑 이제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포함된 걸 찾는 거라 우리가 별표 요 만능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는으로 이제 묶어주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like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입구 수량이 50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입구 수량이다라고 해서 얘도 이제 필드 명이니까 입구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고 이 입구 수량에 들어있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에서 5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씨앗명에 대한 이 조건과 입구 수량에 대한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썼던 그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우리 조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우리가 굵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때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굵게가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때 글꼴 색은 표준색 중에 우리 파랑이라는 거요. 해서 파랑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바뀐다라고 해서 미리 보여줘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 첫 번째 지상은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조건부 서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 지상에 따라서 또 새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도 우리가 이제 이 있고 단가의 필드의 값이 만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있고 단가에만 조건이 붙어 있죠. 요 조건식도 내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 줄 거니까 내가 시기라는 걸로 요걸로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우리 입고 단가요. 입고 단가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만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다만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기라는 곳에 이곳에다가 방금 썼던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할 때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 이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하래요. 그러면 굵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중에 빨강이다라고 해서 빨강 요거 이제 한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부 서식도 싹 다 이제 작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다 작성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부 서식을 순서대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얘랑 뒤집혀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실제로 실행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입고 단가가 지금 이곳에 있고, 입고 단가가 만보다 큰 경우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입고 단가를 봤을 때 딱 만인 게 있어요. 만인 그 데이터는 만보다 큰 경우가 아니죠. 아니니까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표준색 파랑 요걸로 이제 서식 지정한 거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지금 그게 지금 여기 있죠. 요 데이터 보니까 우리 씨앗명에 보니까 꽃이라는 그 글자가 맨 뒤에 붙어 있고요. 그때 입고 수량을 보니까 50 이상이 맞죠? 다른 데이터도 보자고요. 씨앗명을 봤을 때 꽃이라는 글자가 지금 여기 붙어 있지만 입고 수량이 5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꽃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 입고 수량이 우리 30밖에 안 돼요. 5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꽃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입고 수량에 대한 그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지금처럼 이곳에는 꽃이 들어가 있고요. 입고 수량은 55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봤더니 파란색은 더 이상 없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부 서식을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으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이 올바르게 적용이 된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폼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그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 폼에 보게 되면 우리 보고서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우리 보고서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에 컨트롤 명이 CMD 보고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그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시스템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 상자를 먼저 띄우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상자를 먼저 띄우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 있죠. 그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를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할 때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라. 그걸 이제 먼저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매크로 조건이 써져 있죠. 그때 씨앗 코드 그 필드의 값이 txt 씨앗 코드에 해당하는 그 씨앗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필드의 값이랑 우리 txt 씨앗 코드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표시해라. 그거죠. 그러면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다 라고 해서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 씨앗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A0077도 나오고 A1355 그 데이터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 씨앗 코드 그 필드의 값이랑 우리 폼에 들어있는 txt 씨앗 코드요. 지금 우리 폼을 봤을 때 씨앗 코드다 하고 이곳에 써져 있죠. 지금 이 컨트롤의 그 값과 우리 보고서에 이 필드요.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의 값이 똑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이 보고서는 이제 닫아버리고요. 이 폼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요 컨트롤 명 요거 이제 맞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씨앗 코드가 맞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씨앗 코드 그 필드랑 우리 요 컨트롤이랑 똑같은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되도록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매크로부터 만들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 매크로 및 코드에서 매크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문제에서 우리 메시지 상자를 먼저 띄우고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했을 때 보고서가 인쇄 비밀보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일단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매크로 함수 중에 우리 메시지 박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메시지로 뭐 쓸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보고서 출력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오늘 날짜,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now라는 그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이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now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현재 날짜와 시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요 내용도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때 요 앞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있고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있고 그리고 요 사이도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보고서 한 칸 띄고 출력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얘를 먼저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now 요 함수에 이제 결과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죠. 해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경고음을 어떻게 해라? 없죠. 종류를 어떻게 해라?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제목은 이 메시지 상자의 맨 위에 있는 얘요. 얘가 이제 우리 타이틀 제목이죠. 요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요런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제목을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메시지 한 칸 띄고 표시 한 칸 띄고 후 한 칸 띄고 보고서 한 칸 띄고 출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메시지 박스에 대한 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 땅 하고 띄우고 우리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고서가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면 돼요. 해서 그 밑에 새 함수 추가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우리는 보고서를 이제 띄울 거니까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보고서 이름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다. 요 보고서 이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이 보고서를 우리는 인쇄 비밀보기 그 형태로 열어줘야 돼요. 해서 우리 보기 형식을 우리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인쇄 비밀보기로 열어달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문제에서 어떤 필터를 적용시켜라 그런 건 없습니다. 해서 필터 이름 얘네 이제 작성을 하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창 모드는 어떻게 해라 그런 지시사항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외열 조건문 요것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성기라는 게 있죠. 식 작성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지금 여기는 우리 보고서예요. 보고서에 들어있는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의 그 각각 우리 폼에 들어있는 txt 씨앗 코드 그 컨트롤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씨앗 코드는 필드 명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직접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씨앗 코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씨앗 코드요. 얘는 이제 폼에 들어있는 거죠. 폼에 들어있는 거라 우리가 요 xx 파일에서 찾아주면 돼요. 앞에 더하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러 개 이제 개체가 쭉 뜹니다.
우리는 폼의 거를 가지고 올 거니까 폼 앞에 더하기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로드된 폼이 있고 모든 폼이 있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해주면 돼요. 저는 씨앗 정보 찾기라는 이 폼을 실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로드된 폼이 뜨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껐다면 얘가 이제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모든 폼에서 그냥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드된 폼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 씨앗 정보 찾기 요 폼 이름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명들이 싹 다 나타난다고요. 여기서 이제 txt 씨앗 코드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게 지금 그 컨트롤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폼 이름과 함께 요 컨트롤 명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지금 여기 이제 작성이 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픈 리포트 그 함수에서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다 이 보고서를 열어놨죠. 이 보고서에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거랑 우리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에 우리 씨앗 코드 txt 씨앗 코드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때 이런 조건도 우리가 그냥 외울 조건문 이곳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우리 폼의 이름을 쓸 때 폼 이름 앞에 폼즈라고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느낌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느낌표 쓰고 그 뒤에다가 컨트롤 명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느낌표로 구분해서 직접 써도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작성기 얘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식 작성기로 썼던 그 조건식이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건 이제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보고서 출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썼던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에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확인할 거 다 있으면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만 해주면 돼요. 어디다가 우리 보고서 단추, 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서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컨트롤 명을 보니까 컨트롤 명이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해달라. 그거 이제 지정할 거니까 우리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여기서 온 클릭이라고 따로 있죠. 여기서 목록 단추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내가 작성한 그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 매크로 이름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md 보고서라는 그 단추가 있다. 그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요 매크로를 실행시켜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꺼버리고요.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씨앗 코드가 A0077 얘가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보고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먼저 떴어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으면 이 타이틀에 혹시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게 있는지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요 앞에 현재 날짜와 시간 앞에 내가 직접 입력한 이 글씨 띄어쓰기 혹시나 틀린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확인을 클릭하면 이제 보고서가 짜잔하고 출력이 되겠죠.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실행이 됐는데 그때 씨앗 코드를 보니까 A0077인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다시 끄고 다른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폼에서 다음 레코드로 이제 이동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해서 다음 레코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시약 코드가 A1002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레코드를 이동해서 이제 시약 코드 A1355번이요. 1355. 여기서 이제 우리 보고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떴는데 그때 시약 코드를 보니까 A1355 맞죠? 그럼 이제 문제 맞게 전부 다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 보고서 요건 이제 닫아버리고 요 폼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엄청나게 뭐 까다롭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혼자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